외국의 평범한 새 청년을 그렇게 뭉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범한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제가 2009년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11년에 처음 시작할 때까지 3년 동안 이제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하고 포기할 뻔했던 적도 많았는데, 어떤 제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뭐 기업의 후원을 받기가 쉬워서 백이 있거나, 아니면 요리를 엄청 잘해서 한국을 대표한다거나, 아니면 김치의 종가의 뭐 자손이라든지, 뭐 영어를 잘해서, 아니면 운전을 뭐 잘해서, 사실 뭐 출국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대형 면허를 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평범한, 외국에 다니면서 소개를 할 때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3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평범한데 약간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특별한 걸로 변할 수 있었던 그런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청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요. 20대의 하루는 30대의 일주일과도 같고, 40대의 한 달과도 같습니다. 50대의 1년과도 같다. 제가 오늘 3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선택은 세계를 무전여행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치버스 이전에 이런 무전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 요리가 좋아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경희대학교 조리과를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여행이나 사진 쪽으로 외도를 하게 됐고, 220일간의 여행을 하면서 책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졸업하면서 제가 여행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여행을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책을 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관광청이라든지 기업에서 후원 여행을 보내주고, 김치버스 프로젝트는 2009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깐 기획을 해서 2011년에 본격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이제 400일 동안 다녀오게 됐는데요. 여행이나 요리, 사람 많이 만나고 또 술도 마실 수 있고 사진도 원 없이 찍을 수 있었던 이 프로젝트가 3년 동안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간절해졌고, 그 자체를 하는 게 꿈이 됐는데, 이 꿈 자체도 막상 이루어지고 나니까 현실이더라고요. 프로젝트를 계속 하면서 실패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술에 너무 배부르려고 했기 때문도 있고, 제가 김치를 알려오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 1억 5천, 2억 이렇게 받기도 사실 어려웠고요. 막상 30까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이었지만, 그 후에는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어떤 책임도 져야 되고 자기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세 번째 고민했던 거는 취업의 갈림길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다시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김치버스 세계 일주를 한 번 더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태까지 제가 20살 때 했던 선택, 그리고 제가 올해 33살인데 앞으로 하는 선택들이 어떻게 제 인생들을 계속 바꾸어 놓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선택을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남들에게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학교 때 취미였던 거는 바로 스펙 쌓기였습니다. 방학 때마다 항상 요즘 친구들 많이 하는 거 있죠. 인턴, 해외 봉사활동, 교환학생, 정말 닥치는 대로 했고요. 4년 동안 휴학 한 번 없이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그때 청와대에서 7개월 동안 인턴을 하고 바로 정책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다녀왔고요. 유학을 다녀오고 졸업하자마자 서울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저한테 꿈의 직장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도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한류라는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직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진짜 관광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약간 제 일에 대한 회의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관광객으로 살아보는 세계여행을 다녀오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진짜 관광을 배우려면 관광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집중하고 돌아오자. 이거 하나만 들고 여행을 떠났어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정말 건널 수 있을 만큼 위아래를 다 건너고 왔거든요. 제가 생각한 관광의 정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동함으로써 파생되는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관광이라고 통틀어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관광이 경제, 문화와 정말 동등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자 사회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관광 커뮤니케이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뜻은 관광을 주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관광이 어떻게 보면 여행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만큼 개개인의 여행 이야기, 개개인이 경험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관광의 뭐 정책적인 시사점이라던가 아이디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관광을 주제로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팟캐스트, 포럼 같은 거를 지금 기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섭긴 하지만 한 발짝 내디디면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그 희열은 말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코라폰이라는 게 제1, 제2, 제3의 제 개인의 이런 고향의 의미를 따서 코리아 차이나 니폰을 이니셜로 만들어서 제가 그 코라폰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고등학교 시험에 제가 2번을 쳐서 떨어졌어요. 또 이런 우리 대입 시험이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 제가 가출도 하고 정말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정말 그 멀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생각도 했고요. 또 귀가 후에도 계속 제가 아르바이트, 또 계속 일본에 가서도 아르바이트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마 하네다 공항 근처에 오타쿠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조립식이 돼가지고 기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전자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끼워주기만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끼우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저 앞에 놓고 돌아가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땀나게 힘들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머리가 정말 없었던 게 이 멘토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면서 저는 몸으로 그걸 깨우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징기스칸 저번에 말씀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젊은 분이나 여기서 아직 창업을 하셔야 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정말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정말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 속에 정말 멘토가 있더라고요. 정말 또 창업을 해야 고용 창출도 되고 가게 수익 증가가 되면서 사회에 또 이 환원이 돼야 돌아가는